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공세를 막 간신히 털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이제는 당권 주자들 간에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SNS에 자신한테 유리하게 보도한 언론을 막 공개하고 막 그러고 있네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보통 발언이 잦은 편의 정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SNS에서 활발하게 글을 올리는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올릴 때마다 굉장히 정제된 말투를 갖고 올렸거든요. 이제 그 보면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SNS 포스팅이 좀 통통 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별 말 없이 이렇게 공유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서 높은 선호도를 받고 있다. 1위를 1등이다. 했다. 내가 1등이다. 예, 그리고 뭐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보수층에서도 1등했다. 네. 그동안에는 이쪽에서는 열세인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 매체죠. 한겨레 21에 실린 칼럼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내용의 칼럼인데 네. 이 꼴 저 꼴이라고 하면 이제 거대 양당을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유승민이 치고 나갈 때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의 칼럼인데 이것을 유승민 전 의원이 공유를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또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주 연속 1등은 나 네네.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네. 유승민 지지율은 상당수가 허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해서 당 밖에서 지지를 많이 하는 것인데 어차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반론들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시켜서 여론조사도 또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70%가 당원 경선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지층에서 1등을 해야지 대표가 될 수 있다. 이걸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 반대편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당권 주자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경북대에서 무능한 정치 바꾸려면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는데요. 이 얘기 한번 듣고 이야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도덕성과 문제 해결의 능력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정치하는 액션들 중에 난 거의 못 봤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하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정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냥 사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정치를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바꾸느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어제도 또 날선 얘기를 좀 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병역 미필 초선 의원이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 공부 좀 해라 라고 좀 직격을 했는데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바로 겨냥을 하고 있는 상대는 이재명 대표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를 유승민 전 의원이 활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의 지지는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 쪽 공격할 때만 세지? 이런 느낌을 국민의힘 쪽의 강성 지지층들은 갖고 있습니다. 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찬성을 유승민 전 의원이 했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지만 민주당 때리는데 내가 또 적임자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때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공격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국방안보에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는 개혁인데 보수는 안보, 안보는 보수. 그렇죠.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노선이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보수색을 뿜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국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야에서 또 이재명 대표 상대 적진을 향해서 내가 쏠 줄 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이 병역 미필 이거는 대통령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굳이 네. 이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그러니까 겨냥한 그런 건지. 느낌이 아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해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성 정치인의 경우는 또 뭐 굳이 그렇죠. 미필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는 예. 또 갔다 오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냥 사실 초선 의원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군대를 꼭 갔다 오지 않더라도 식견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지적은 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 당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당협위원장 공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당협위원장이 나중에 총선에 뭐 공천도 받기도 하는데 사고 당협이 67곳입니다. 거의 한 4분의 1에 해당해요. 전체 네, 지역구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냥 놔둘 수 있느냐. 당 조직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위 차원에서 이것을 임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인식을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총선이 2024년인데 이 당협위원장을 2022년 하반기에 임명을 하게 된다면 네. 총선에서 그 위원장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공천 1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간접적으로 이미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또 몇 군데 지역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미 정진석 위원장 되기 전에 뭐 당협 쇼핑을 하고 있다라고 겨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아마 뭐 네. 제 기억도 저희도 자주 나오니까 네네. 수원이나 뭐 분당 여러 그렇죠. 군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성남 분당을 이쪽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당협위원장으로 지명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최근에 그쪽 이전 대표를 옹호를 강력하게 해왔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 동대문 을이라든지 이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오늘 것이냐. 뭐 저희 인터뷰 같이 합니다. 제가 네네. 물어보겠습니다. 동대문 을에 나갈 생각이 그렇습니다.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사들의 문제까지 포함돼서 이제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당협위원장이 공천의 1순위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알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위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거하고 대통령실의 이른바 윤 대통령 측근 뭐 20명 이상 이분들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67곳 비어있는 당협 네. 중에 20곳 정도를 비대위에서 일부러 비워둘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채우는 것도 부담이 되거니와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일하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현재 당협위원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총선 전에 좀 급하게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20곳 정도의 사고 당협을 남겨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 또 인사 중에 특히 내각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자, 본인은 뭐 그렇게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권에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뭐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긴 했는데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처음에 네네. 질문했을 때 정치 생각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계에 진출했다시피 한동훈 장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닫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라고 2020년에 검찰총장 시절에 답변을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천천히 예, 그때 이미 그 발언으로 정치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혹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없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공식적인 뭐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성대모사를 좀 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괜한 부탁을 드렸네요. 현재로서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유, 비슷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 성대모사 우리 김수민 평론가만 유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여러 명이서 했으면 제가 아주 가차없는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다들 좀 헷갈릴 정도인데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 책이 출판이 된다고 하는데 제목 네. 자체가 한동훈 스피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현직 장관이 책을 내는 경우 참 본 적이 그렇게 드문 것 같은데 네. 법무부 입장도 있을까요? 네, 법무부는 이제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것인데 이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 빼달라고 하는 게 더 호들갑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굳이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라고 예. 하는 거고 이 책은 한동훈 장관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출판사 측에서 기획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는 것이거든요. 약간은 그 출판사 상술일 수도 있는 거네요. 상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책을 내면 팔릴 것이다. 예, 최근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한동훈 스피치 또 이 한동훈 장관이 다른 데서 뭐 글을 쓴 것 이런 것도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국회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기 이런 것들을 보고 책을 내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뭐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위법도 아니고 해서 나쁠 것도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네, 생각도 나쁠 있을 것도 없을 겁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굳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이렇게 비판한 발언을 놓고 여야가 또 부딪힌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어제도 자신의 그 SNS 채널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우길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얘기를 지금 세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친일 국방 이것은 뭐 이른바 네. 프레임 같기도 하고요. 이것을 왜 들고 나왔을까요? 전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좀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외교의 관이랄까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한일 연합 훈련은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이 됐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우길기를 단 함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인천해역 방어사령관이 사열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조금 더 반일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고 민주당의 어떤 뭐 멘탈리티랄까요? 이런 네. 것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한국 국민들 중에 뭐 한미일 연합훈련 자체를 뭐 친일이라고 보지는 않더라도 우길기를 단 함이 국내 가까이로 온다? 그리고 경제도 아니고 군사적인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한다. 여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죠. 제법 광범위하게 우길기나 자위대에 네. 대해서는 안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이 꽤 많죠. 예, 그래서 일본이 다시 호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는 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변함으로써 민주당을 좀 지지층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극단적인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걸 하면 근데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이거하고 네. 뭐 수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근데 여론을 통해서 좀 뭐랄까요, 관심 분야를 바꾼다. 네.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과도한 반일이다 정도는 할 수 있는 비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대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훈련했던 거가 있으니까. 예, 김대중 네.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언행이 너무 튄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넘어서서 뭐 친북 반미 이렇게까지 규정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상대를 친일이다, 아하. 친북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한국 국회가 북일전인가 이걸 좀 유념을 하고 아니 한미일도 안보 협력하는데 예. 왜 국내에서 이렇게 갈라지면 어떡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와랑 관계성은 적다. 자, 국정감사 이제 오늘부터 이제 2주차 시작이 되는데 짚어볼 게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네. 관전 포인트들 좀 짚어주십시오. 김 네, 평론가. 이번 주는
법제사법위원회 또, 법사위. 네, 예. 오늘 당장에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 같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는 어떻게 된 거냐, 예. 또 대통령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뭐냐, 이 부분부터 공세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3일에는 공수처 감사가 있습니다. 공수처도 감사를 받군요. 네, 이 부분에서는 네.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공수처 무용론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11일 정무위원회에 오늘이죠.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아하. 국감 감사를 받습니다. 이복현 예. 원장 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과 더불어서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태양광 펀드라든지 주식시장 공매도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겠지만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때리는 야권 입장에서는 야권에서 아마 네. 포인트를 잡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감사 오늘 법사위부터 정무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